하회별 신고 탈놀이 등 우리나라의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은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지정유산 3대 분야를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은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보니 주민들이 주거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편입이 이뤄집니다. 경주시가 폐철도와 공원 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 등 우리나라의 탈춤이 인류가 지켜야 할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달 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평가기구로부터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됐는데요. 이번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세기 중엽부터 안동 하회마을에서 행해졌던 하회 별신구 탈놀이. 마을의 안녕과 화합,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한 마을 굿 형태로 열렸지만 춤과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기도 했습니다. 신분질서와 농사일에 억눌렸던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축제적 성격도 담겼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 등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오전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탈춤은 해학적인 표현과 사회적인 이런 모순을 비판하면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합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안동은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지정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갖춘 최초의 지자체가 됐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서 안동은 유네스코 상가랑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동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확실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화유산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안동시는 앞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청과 협력해 세계유산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선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보존하는 좋은 기회인 건데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세계유산이자 문화재인 안동 하회마을의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자연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골목까지 민속마을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향과 같은 따뜻함을 주는 곳입니다.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저희도 남편이랑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을이네요. 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은 하회 탈춤을 비롯해 선유 줄불놀이와 마을을 돌아다가는 낙동강까지 역사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이곳 하회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6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오고 있는 진짜 마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회마을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23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그중 65세 이상이 85%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 마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세계유산에서 가치를 보존하려면은 후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마을 주거 환경이 불편하고 또 생계 대책도 어렵기 때문에 민속마을의 주민들은 주거의 불편함을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초가 지붕을 교체하는 이영언기가 한창인데요. 지프로 만들어진 초가 지붕은 태풍과 비바람 등에 썩거나 파손되기 때문에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꼭 새 지붕으로 올려야 합니다. 관광객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신기한 풍경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데다가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매년 고충이 큽니다. 안 하면 초가지붕이 다 썩어버리면은 구운병이 생기고 또 노롱각시는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 시골 살길 못하죠. 기와집 역시 단열성이 낮아 추위에 취약하고 각종 생활용품을 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빈 공간에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장롱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밖에 뒀다가 와도 보기 싫어서 이걸 수납을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허가도 안 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안동시는 올해부터 하회마을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LPG 배관망 신설, 강 케이블 교체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지난 11월 9일 민속마을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민속마을별 생활 불편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속마을이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마을로 계속해서 남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과 주민들의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선책이 하루라도 더 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향후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됩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지난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주시가 폐철도와 공원 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동천에서 황성, 철도 폐선 부지와 황성공원에 예산 200억 원이 투입돼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9억 원을 들여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자연적인 공기 순환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대구에선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넉 달 동안 노후 경유차 등의 도심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대구시는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인데요. 실제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여러 차례 찍히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들도 많을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네, 박근수 기자. 네, 박금수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운행 제한 제도가 겨울철 도심에서의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데 이게 노후 경유차로 한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단순히 노후 경유차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경유차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연식으로 본다면 2008년식 차량까지 있을 테고요. 또 휘발유와 LPG 차량도 있는데
둘 다 1987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이번 운행 제한에 포함됩니다. 네, 그렇군요. 운행 제한 기간이 넉 달인데 24시간 단속은 아니라고요? 네, 기간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인데 일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또 평일 하루 중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만 운행 제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단속 대상 중에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 경찰이나 소방 등 특수 공용 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이번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원래 수도권에서 시행하다가 올해 대구와 부산으로 확대됐는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거란 말이잖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위반이 적발되고 대구로 왔더니 또 단속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2번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구시 자체적으로 단속 시스템을 운영해서 자동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단속을 하는데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구 등 한 지역에서 이미 적발이 됐다면 수도권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 추가로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 시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일부 단속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번 제도 시행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그러니까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거나 조기 폐차 같은 이런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또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2027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합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신청을 받고 있기도 하고 이런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박근수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여기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까지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11월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까지 쌓인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했던 1996년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 기간으로 봐도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이후 두 번째로 긴 적자 기간입니다. 수출의 역성장은 국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한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주요 수출국의 반도체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29.8%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수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1%가 증가했고요.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이미 전년 대비 2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인 수출, 한국 수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내년 역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대구에서는 이날 오후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 90억 5천만 원보다 10.7% 늘어난 100억 원입니다. 경북에서도 152억 6천만 원을 목표로 다양한 모금 활동이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